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시가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쭉 올라서 부합해서 마감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하지만 시장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황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힘을 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네. 주식시장에도 주고 싶고 네. 정말 좀 날이 좀 덥지만 맞아요. 뒷심 발휘해서 정말 한국 증시의 위력 한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하하호호 웃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힘내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지 그렇죠.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리비안이 무너졌다. 삼성 SDI 그리고 오늘 국내 셀업체들의 하락,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리비안이 폭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휘청였는데 이게 정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리비안이 왜 떨어졌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리비안이 뭐 하는 회사죠? 리비안 전기차 만드는 회사요. 봤어요? 전 못 봤어요. 나왔습니까? 그래도 뭐 한 대 정도는 팔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네.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몇몇 주식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이 새롭게 이제 투자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 가장 제가 다른 얘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리비안 차 만들어내나요? 리비안이 뭘 하나요? 한다고 했던 게 진행이 되나요? 오죽했으면 지금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겠습니까? 오늘 가장 큰 트리거는 그거죠. 대주주들, 특히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을 필두로 한 대주주들이 이것을 손절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리비안이 주가 폭락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외국인 투자자들 실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떤 판정을 내냐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비안을 손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리비안을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될지 리비안에 대해서 주식을 서학개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특별히 지금 리비안에 대한 존재감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리비안이 아무래도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탐방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했겠죠. 그러면 리비안은 어떻겠죠? 좀 봐달라, 기다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50% 정도 손절한다라는 게 단기간에 결정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수없이 리비안에 대한 컨택을 하고 해봤더니 이제 더 이상 손절이란 건 뭐죠? 더 이상 이쪽하고는 정을 떼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리비안은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리비안을 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가본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비안이 폭락한 가운데 오늘 기아가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완성차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오늘 트리거가 나온 것 중에 하나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테슬라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현대기아차 다 망하는 것처럼 일부 보시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테슬라 나름대로 살아났어요. 테슬라만의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나머지 기존의 자동차들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만만치 않고요. 역시 그들이 시간을 감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충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처럼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쉽지 않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정말 차 잘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실을 냉정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또 제게 냉철하게 질문을 주셔서 네. 빠르게 찾아봤는데 리비안이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56대만 인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서 네. 4월에 얼마만큼 생산이 나오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그래 그냥 내 실패를 인정하고 그렇죠. 발을 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들의 실패가 네. 왜 우리 국내 증시에 불똥을 튀게 했는지 삼성, SDI, LG화학, SK온 LG 엔솔 다 잘 팔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얘네가 리비안과 묶여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왜 묶여서 빠지는 건지요? 자, 제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로 움직인다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실적, 네. 두 번째는 유동성,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세 번째 심리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오늘 살짝 약해서 시작했던 것은 저는 리비안의 효과인지 아니면 미국 주식의 급락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었던 건 사실이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지금 뭐 김정은 아나운서도 출근하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핸드폰 찝찝하고. 여러 번 던졌어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김정은 아나운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파란색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일단 지금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다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좀 냉정해지자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 리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리비안 납품하나요? 납품해봤자 다 납품해봤자 100대 정도 납품한 건데 무슨 실적이겠습니까? 결국 리비안과 2차 전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극단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성장주에 대한 앞서 언급드렸던 투심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2차 전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여기서 봅시다. 세 가지 요소라면 심리적인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수급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수급도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뭐죠? 실적이죠. 근데 실적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려면 언제 사야 되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결국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셀이라든지 소재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나요? 차가 안 팔리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면 전기차 안 사나요? 그럴 바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주식이 심리적으로 밀린다? 밸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죠?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냉정하게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빕스 지수, 공포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빠질 것이다. 우리나라 왜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깨셔야 돼요. 네. 미국의 공포지수는 미국만의 문제. 미국 테크주들은 지금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국내 실적 호전주들이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빕스 지수랑 하이닉스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 깨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그래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 네. 본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종목은 매수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좋게 보다가 네. 오늘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네. 말이죠. 경기 침체.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건 이전에 겪어봤다시피 돈도 많이 못 벌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월급도 줄게 되고 파산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그럼 소비력이 줄고 그러면은 전기차의 구매력도 줄어들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왜 오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경기 침체를 위해서 미국 금리 합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다들 인건비가 올라가고 너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끄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지 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중앙은행이 있나요? 저는 경기 침체는 너무 앞선 얘기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건 2020년이죠. 2020년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2020년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여러분들 직장에 열심히 출근하셨고 일을 하다 보니 경기가 이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절하자는 차원. 물론 조절이라는 게 우리가 벤 버네키가 쓴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 수도꼭지 하나에서 찬물 더운 물 나올 때 그 네. 온도 조절하면 시간이 걸리죠.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나왔다가 뜨거운 물이 나왔다가 이거 조절하다가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온도를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걸 하기는 합니다만 경기 침체 올까요? 걱정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년까지 미국이 3%대까지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망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거 왜 걱정하시죠? 그리고 경기 침체 온다고 전기차 안 사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이 저한테 넘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가 역할론이에요. 여러분들 정현 아나운서를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정현 아나운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대변 적절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조절할 때 과거 이제 2018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과 똑같이 막 모든 게 좀 활성화되다가 갑자기 부실 대출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위축이 됐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 저는 그건 좀 과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님이 아나운서님이 질문하고 혼나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소장님한테 워낙 네. 친하고 막역한 사이이기 네.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고 또 잘못한 네. 거는 정현아 잘못했어라고 말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무서워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톤을 좀 부드럽게, 낮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부드럽게 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시장 안 좋은데 혼나면 또 기분이
분위기가 또 안 그렇죠. 좋거든요. 저희 제 팬보다 정현 아나운서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정현 아나운서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정이 안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 과연 이 종목은 지금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리비안의 하락, 그래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그리고 수급에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그런 대수다. 그럼 여기서 삼성 SDI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 꾸준히 모아간다 보고요. 여러분들이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 밤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긴장하죠. 잠 다 깨죠. 그렇죠. 잠 못 자죠. 네, 근데 뭐가 생기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나면 편안하게 잘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소리를 아는 분들은 가치 투자자들이고요. 가치를 모를 때는 수급이 꼬이네, 외국인이 파네, 금리가 올라가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 주식들을 받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자. 저는 목표 주가 6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제시 안 해드리겠습니다. 손절하실 필요 없는 주식으로 보입니다. 오,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악재가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톤을 그렇죠. 바꿔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리비안의 이슈로 인해서 오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팔지 마세요. 목표 주가는 65만 원입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보시죠. 인플레가 무섭지 않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 이게 매출 4조 3천억,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만드는 회사요. 제일제당 하면 옛날에 네. 설탕부터 저는 이 회사가 바이오 쪽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네. 제당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저희 부대 앞에 제일제당 그게 있었어요. 공장이 크게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좀 이렇게 매연 뭐 이런 것들 뭐 좀 둔감할 때라 악취가 좀 심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설탕을 만든다라는 게 단순하게 뭐 사탕수수를 통해서 설탕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식물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기술이 이제 뛰어난 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는 뭐 의학적인 바이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바이오 쪽에 이제 진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번에 실적 잘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매출이 증가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보셔야 돼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건 당연하지만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 사이에 매출 원가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효과 때문에 이거 잘 나왔어요. 정말 전형적인 좋은 기업의 어떤 표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 기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까지 차지하게 됐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설탕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부분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가 높았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제 이러한 원가를 판매가에 전이하면서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실적에 반영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금투에서는 CJ제일제당을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CJ제일제당 호시탐탐 노려봤었는데 네. 불나방 성격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이 CJ제일제당보다는 뭐 수산주라던가 그렇죠. 육개주들, 비료 네. 사료주들이 눈에 띄면서 네. 뭐야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극심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은 52주 신고가를 기록 못할까 재미가 없냐고 좀 패스를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직접적인 기업, 물론 제일제당이 소비자들을 상대 안 하는 기업이 아니지만 네. 그 비중보다 바이오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건 B2B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B2C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B2B는 잘 안 보였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쳐다는 봤죠. CJ제일제당 이렇게 몇 번 쳐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바이오가 좋대. 뭔 얘기야? 뭐 매출 비중이 뭐 좋대. 뭔 얘기야? 주가부터 봐. 안 움직이네? 그럼 패스. 지금 수산주 올라가는데 따라서 해야만 이거 고민하다 보면 제일제당 잊혀졌던 거죠. 맞아요. 그런 주식이 됐었던 거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라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가가 올라갔을 때 발빠르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B2B 같은 경우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동안 원가 압박을 상당히 받아왔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미인 대회라고 그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미의 기준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거의 어떤 뭐
굉장히 미인이라고 봤던 분들도 지금 미의 기준으로 보면 다를 수 이해가 있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CJ대당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늘 주가 차트를 보면 샀었어야 되는데 떨어져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저는 고점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심 지금 이제 다른 주변들이 빠지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네. 부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투심도 꼽아주셨잖아요. 네. 그 투자 심리가 정말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투자자 눈에 발탁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CJ제일당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와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하나 담아봐야겠는데 너무 오른 건 올라서 무섭고 안 가는 건 무거워서 손이 안 가고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CJ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의견 드려보죠. 오히려 지금 올라간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무거웠던 주식이 올라갈 때 이게 그렇잖아요. 일단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죠? 힘을 줘서 뭐 자동차가 정차돼 있을 때 여기 주차장에서 차 밀 때 있잖아요. 네. 처음에 차를 딱 밀기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딱 그게 탄력을 받으면 손을 띄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스르르 굴러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CJ제일당은 이제 힘을 미는 단계였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종목들을 올인하셔서는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혹은 가져가시는 건 좋지만 여기에 비중을 완벽하게 실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하나 정도 담아보시는 거 어떻겠느냐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빛을 보겠죠. SKC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분기 사상 최초로 1조 원 돌파인데 일단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동박이 잘 팔려서입니까? SKC는 정현 아나운서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SKC 하면? SKC요? 예. 저는 그냥 SK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박. 동박이 떠오르시죠? 네. 저는 SKC 하면 비디오 테이프 떠오릅니다. 왜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그 필름 만들던 비디오라는 거 아세요 혹시? 알죠? 예, 비디오 그 필름 만들던 게 SKC예요. 아, 그 검정 그 필름. 검정 네. 봐 이제 지금 그런 거 이상한 비디오 보던 시절에 그런 거였는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SKC 같은 경우 하품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동박이 됐던 필름이 됐던 화학 재료가 됐던 이게 변화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테크 주식도 아니고 진짜 뭘가 뽐낼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KC 사업 내역을 보면 전통 화학, 필름 제조, 그다음에 동박, 하품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품 나오는 기업이지만 꾸준히 이 화학과 필름 사업부가 실적을 이끌었어요.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이런 것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박도 이제 그 진출하는 건데 컨센서스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용하면서 강한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이야말로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의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번에 SKC가 발표한 곳에 보면은 LG 엔솔이라던가 SK온 그리고 또 여러 글로벌 5개사가 SKC 동박에 차지하는 비중, 매출 비중이 네. 90%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이 증설을 하면 우리도 따라 증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동박이라는 것은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는 꼭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이고 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금리가 오른다고 2차 전지 안 쓰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후퇴된다고 2차 전지 안 쓰나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유가가 $200가 올라간다라고 치면 뭐가 올라갈까요? 친환경 쪽에 투자가 늘어나겠죠. 친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과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는 것이 어떤 24시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발전해서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되죠? 전지에다 2차 전지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2차 전지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게 지금 현재 그 SK그룹 내 그리고 LG도 그렇지만 주요 소재 회사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방 기업 그러니까 이쪽은 후방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방에 있는 LG엔솔, SK온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최근에 SK그룹이 상당히 회사를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SK 그 의장으로까지 SK 하이닉스 의장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의 안정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이 하는 게 이제 SK 각 계열사들은 이제 상장시키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SK 뭐 텔레콤도 분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SKC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선경의 어떤 모태였죠. 모태였기 때문에 그룹 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SKC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그 의견 속에서 어떻게 투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 줄 평 그리고 전해주시죠. 중요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SK그룹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조금 자본들이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아 주셨다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긴 한데 조금은 네.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의 종목들을 분석해 봤고요.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